국어. 오늘은 연설문 이해와 연설문 쓰기입니다. 자, 연설이라는 건 뭘까요?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진술하는 것. 자, 진술이란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보통 진술이란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사나 검찰 앞에서 사건을 진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진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자로는 베풀진, 늘어놓다 그런 뜻이고, 이 진자는, 그리고 술자는 서술하다예요. 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세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진술이야. 사건이 있었던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연설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다양한 연설 상황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연설을 하는가? 보통 어떨 때 연설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전교 어린이 회장 뽑을 때, 학생회 회장 선출할 때 이 회장이 후보자 연설하죠. 후보자 연설하고 또 그럼 학생회 회장 말고 우리 중요한 선거 있죠. 대통령 후보자일 때 연설할 수도 있죠. 또 국회의원들도 연설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날 연설을 해. 대통령 신년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해, 새해가 되면 그때 대통령이 연설을 해요.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잘 앞으로 살아가 보자고 그런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연설이에요. 결혼식 할 때 주례사 있죠? 그 주례 보시는 분이 신랑 신부는 앞으로 어떻게 잘 살고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세하게 자기 생각, 의견을 말하죠.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살으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연설을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또 듣는 거 한 가지만 더 해볼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있죠? 여러분 애국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죠. 그것도 교장 선생님 의견이야. 의견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도 하나의 연설입니다. 자, 이러한 연설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먼저 연설문은 처음 부분에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하죠. 주로 맨 처음에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해야 돼.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을 집중시키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듣는 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자기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요. 또 이렇게 연설하는 이유는 뭐예요? 듣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거죠.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좋은 말씀 해주셔. 위대한 위인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학생회 회장이나 대통령 후보자나 연설, 자기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를 뽑아달라, 설득하는 게 되겠죠.
연설의 목적은 듣는 이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어를 써야죠. 높임말 써야 됩니다. 또 듣는 사람의 특징. 듣는 이 나이나 뭐 성별이나 또 뭐 직업이나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시간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죠. 그 듣는 이에 맞게. 유치원생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하고 있는데 뭐 1시간 하면 유치원생들이 듣겠어요? 안 되겠지? 아마 유치원생들 앞에서는 5분도 길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듣는 이에 맞게 시간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당부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마지막에 말을 할 때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연설문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크게 3가지 얘기했었어요. 먼저 그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가?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2번째는 뭐였어? 2번째는 실천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가?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한가 판단해서 옳은 주장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잘 새겨듣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본격적으로 연설문을 써볼 겁니다. 연설문을 쓸 때 어떤 과정으로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설문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주장하는 글 쓰는 것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가 주장할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는 거야. 어떤 상황. 문제 상황. 이거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거.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연설하고자 하는 주장을 정하는 거죠. 다음. 우리 연설문 맨 처음에 어떤 게 들어가죠?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지.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 그에 맞게 주장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썼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찾습니다. 근거를 찾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적어야 되겠죠. 우리 근거 자료까지 조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근거 적어서 그 사람을 설득한 내용을 썼으면 마지막으로는 좀 희망적인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보완할 점을 생각하고 또 고쳐쓰기 하는 거죠. 자, 최근에 대통령 연설문으로 시작된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그 시작이 대통령 연설문이었어요. 아마도 대통령은 이 연설문을 제대로 스스로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연설문을 누가 바로 그 사람이 다 고쳐줬다고 하죠. 근데 그 고쳐준 걸 그냥 그대로 자기의 의지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생각해서 연설문을 제대로 써보는 활동 더 한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질문 3가지 하지 말고요. 내 주변의 문제 상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해볼 것인지 나의 주장을 1가지씩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보도록 합니다. 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연설문 쓰기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